한 주간의 뉴스를 조명하는 시간 클로즈업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영입니다. 네, 클로즈업에서는 한 주간 STN 주요 뉴스와 편성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주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N입니다. 이번 주 선정한 주요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한국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반진혁 기자의 기사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예정됐던 선거가 절차적 문제로 중단됐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월 26일로 선거일이 확정됐고요. 기존 후보들의 자격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됐던 절차를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 후보였던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의 자격은 유지되며 추가 후보 등록은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 역시 기존 기준을 따르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확정합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일정뿐만 아니라 선거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법원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중요한 선거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와 2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이영주 기자의 기사입니다. 미국 언론 ESPN은 지난달 30일 김하성이 템파베이와 2년 2,900만 달러, 한화 약 42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한 시즌 후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김하성은 최소 420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1년 템파베이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뒤 옵트아웃을 활용해 대박 계약을 다시 한번 성사시키면 금액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2021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김하성은 2023년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로 골든글러브를 획득하며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김하성은 8월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해야 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121경기, 타율 2할 3푼 3리, 11홈런, 47타점, 22도루였습니다. 김하성은 시즌 종료 후 상호 합의하에 800만 달러를 받으며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바이아웃 200만 달러를 받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시즌 개막에 맞출 수 없어 계약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2년 보장 계약을 따내며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김하성은 올 시즌 5월 복귀에 유격수를 맡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야구 팬들에게 반가울 소식입니다. 김혜성 선수의 소식 이형주 기자의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김혜성 선수, LA 다저스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김혜성 선수가 지난 2일 미국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다저스 팬페스트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타니 쇼헤이, 프레디 프리먼, 무키 베츠 등 팀 내 슈퍼스타들이 참여했고 김혜성 선수도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팬들과 직접 만난 김혜성 선수는 세계 최고의 팀 유니폼을 입었다. 나의 장점을 살려 다저스의 우승에 보탬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지 팬들도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혜성 선수는 팬페스트 하루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으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팬들을 직접 만나 뜻깊었다며 소감을 전했고 한국 팬들에게도 이번 시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김혜성 선수는 오는 16일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시작되는 다저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돌입하는데요. KBO에서 보여준 빠른 발과 수비를 무기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이명재가 영국 무대 도전에 나섭니다. 행선지는 영국 3부 리그 버밍엄 시티입니다. 이영주 기자의 기사입니다. 지난 4일 버밍엄 시티는 이명재와 계약했음을 알렸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까지입니다. 지난 시즌 울산 HD에서 활약한 이명재는 등번호 16번을 배정받았습니다. 1993년생의 레프트백인 이명재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서 뛰며 A매치 7경기 출전을 기록 중입니다. 31세의 나이지만 해외 무대로 과감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버밍엄에는 국가대표 동료 백승호가 있어 적응도 한결 수월할 전망입니다. 이명재가 뛰게 될 버밍엄은 크리스 데이비스 감독하에서 리그1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위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4점 차로 승격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와 백승호가 힘을 합쳐 팀의 승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전력 보강을 위해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이대헌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김준일 선수를 가스공사로 보내고 대신 이대헌 선수를 데려오는 맞트레이드에 합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대헌 선수는 내외곽 슛이 뛰어난 스트레치형 빅맨으로 그의 스페이싱 능력이 팀의 전술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서울 SK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대헌 선수는 KBL 통산 304경기에서 평균 22분 15초를 뛰며 9.3득점, 3.7 리바운드, 1.4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SK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2016년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9년간 활약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는 울산 현대모비스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NBA에서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초대형 삼각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 ESPN은 지난 2일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유타 재즈가 초대형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댈러스에서 뛰던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에서 활약하던 데이비스, 두 슈퍼스타가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슬로베니아 국가대표인 돈치치는 지난 2019년 NBA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고 NBA 퍼스트 팀에 5번이나 이름을 올린 댈러스 매버릭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레이커스의 NBA 파이널 우승을 이끈 바 있는 데이비스는 올 시즌 42경기에서 평균 25.7득점, 11.9 리바운드, 3.4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를 주도한 니코 해리슨 댈러스 단장은 이번 트레이드가 수비 강화를 통해 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치치가 NBA 데뷔 후 댈러스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돈치치가 있는 댈러스도 우승 도전이 가능했기에 해리슨 단장은 많은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NBA를 흔들어 놓은 초대형 트레이드,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여자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올 시즌 전력 약화 우려가 있었던 우리은행이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김단비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시즌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위성우 감독의 지도력과 함께 에이스 김단비 선수의 활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선수는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도 29득점, 13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개인 통상 100번째 더블더블을 달성했고 3점 슛 600개 성공이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특히 김단비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며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WKBL 역대 어시스트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마다 내리는 단비 같은 활약으로 우리은행을 1위로 이끌고 있는 김단비 선수. 과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가오는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2월 13일에 개최됩니다.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 미디어데이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K리그1 8개 팀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석해 올 시즌을 앞둔 각오를 밝히고 미디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4개 팀은 경기 일정으로 인해 이번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하지 않고 지난 5일에 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개막 미디어데이 사회는 올 시즌 새롭게 K리그1 캐스터로 합류한 이광용 아나운서가 맡습니다. 또한 사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팬 120명이 함께해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막 미디어데이에서는 2025 시즌 K리그 공식 인트로 영상 The Field of Heroes가 최초 공개됩니다. 각 구단을 상징하는 요소를 3D 그래픽 동상으로 구현해 역동성과 웅장함을 강조한 영상으로 올 시즌 K리그 중계방송 오프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당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소식입니다. LPBA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원 기자의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지난 29일 열린 웰컴 저축은행 PBA 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민아 선수를 세트스코어 4대2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연승 행진을 36경기까지 늘렸고 개인 통상 13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프로당구 남녀 통합 최다 우승 횟수를 경신했습니다. 우승 상금 4천만 원을 추가한 김가영 선수는 누적 상금 5억 8,180만 원을 돌파하며 남자부를 포함한 PBA 전체 랭킹에서도 5위권에 진입했는데요. 경기력뿐만 아니라 수상 기록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초반 두 선수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2 상황까지 맞섰지만 5세트부터 김가영 선수가 흐름을 장악하며 4대2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승 후 김가영 선수는 우승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 무게를 이겨내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월드 챔피언십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로 변신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류현진 재단이 제1회 야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며 노력하는 초중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류현진 재단 야구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류현진 재단은 학업과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야구 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야구 장학생을 꾸준히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학교 야구부에 소속된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여 매월 총 7,5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야구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에게는 총 1,000만 원 상당의 야구 용품도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류현진 이사장은 류현진 재단 야구 장학생 선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야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저와 재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장학생을 선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유소년 야구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현진 재단 야구 장학생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류현진 재단 사무국으로 방문과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류현진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주간 STN의 편성을 소개해드리는 위클리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풍성한 볼거리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인카금융 슈퍼볼링 경기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본선이 방송되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스트라이크 대결 놓치지 마세요. 정규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2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에는 달려라 청춘 133회, 2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에는 잘되고 잘되리 28회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2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2 7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엔 어떤 브랜드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금요일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 주말에도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전설의 톡톡톡 5회, 2월 16일 일요일 오후 8시에는 당금주 5회가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STN의 주요 프로그램과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이슈앤 시간입니다. 먼저 각 분야 고수들의 생생한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전하는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2. 시즌1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경험과 인사이트. 매주 금요일 8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지금 시즌2가 시작되었죠. 오늘은 시즌2의 두 번째 게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에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저랑 1년 전에
브랜드 쇼에 한번 출연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게 시즌 2에 브랜드 인사이드에 오신 소감 좀 먼저 한번 듣고 싶네요. 시즌 1에서도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시즌 1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5가지 공식 T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찾아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셨는지, 두 번째 트레이닝,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셨는지, 세 번째 토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 티타임, 긴 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걸어오고 계신 힘에 대해서 여쭐 거고요. 마지막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때에 대해서 여쭈면서 우리 임채원이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로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화제의 토크쇼 전설의 당금주, 당신이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 전설 박사가 직접 기업의 역사와 성공 비결, 그리고 실제 업무 환경까지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기대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전설 박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정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기업체 또는 대표님들께 저희가 금메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한번 그 당금주 몇 시에 방송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당금주는요 매주 일요일 밤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이상 전설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당금주에서 뵐게요. 그리고 전설의 톡톡톡, 만능 엔터테이너 전설 박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토크쇼인데요. 연세대 독수리 남매부터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수진 모델까지 톡톡 튀는 예측 불허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TN 특집 방송 전속가수 선발전 결승전이 방송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발전, 치열한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단 한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30분 최고의 목소리가 탄생하는 순간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 한 주의 스포츠 이슈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한 주를 미리 알아보는 클로즈업 N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